오선 중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간밤에 구속됐죠. 지난 대선 당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가 잠시 후 10시에 특검에 출석합니다. 예, 세 번의 이 소환 요구를 거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이었는데 자진 출석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는 통일교. 여러분 통일교만 모르시는 분은 없는데 그래서 어떤 종교야? 라고 물으시면은 또 구체적으로 답하실 수 있는 분도 많지 않아서요. 오늘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많은 논란들, 화제들을 뿌리고 있는 건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를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변상욱 CBS 전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통일교 원래 이름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이름은 뭐 통일신령협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통일신령협회라고 하다가 통일교로 잠깐 바꾼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 쓰다가 뭐 세계 평화를 어쩌고저쩌고 하면 참 가정연합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되게 그래도 약칭으로 썼던 통일교를 지금도 많이 쓰죠. 풀네임은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예, 너무 길어. 신흥 종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이단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규정합니까? 원래 신흥 종교를 이제 이걸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갑자기 자기 살던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기존의 체제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특히 종교적으로나 또는 철학적으로 뭔가 사회 운동처럼 번지는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이제 신흥 종교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신흥 종교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종교를 생각할 때 정통 종교라는 게 있고 기성 종교. 그렇죠. 그다음에 이단이라는 게 있고 기성 종교에서 시작했지만 빗나가 버린 사이비라고 하는 종교도 있어요. 이거는 시작부터 설계를 사람들을 속이려고 사이비는 아예 그냥 사기꾼인 거죠. 작정하고 만든 사이비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단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좀 이상해졌다라고 하면 그럼 사이비냐? 애당초 사이비는 또 아니었다. 그럴 때 이제 사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사교 이렇게 이제 볼 때는 통일교는 이단으로 갔다가 지금 흑화되면서 사교로 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교고 신흥 종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통일교에서는 신흥 종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기독교 측에서 볼 때는 이단, 뭐 사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기독교도 사입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도 사교라고 많이 부르죠.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정도 위치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교인 규모는 얼마나 돼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까? 통일교가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할 때 통일교에서 나온 성명서를 보면 1,500만 신도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럼 전 세계 1,500만이라는 얘기고 전 세계 1,500만이려면은 한국에 150만, 300만, 뭐 일본에 600만, 뭐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된단 말이죠. 엄청 많네요. 1,500만.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고 나무위키나 이런 데 찾아보면 아마 한국에 30만, 일본에 60만 뭐 이런 식의 숫자가 등장할 겁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뭐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문선명 총재가 사망한 이후에 가족 간의 다툼이 벌어졌을 때 문선명의 이제 후계자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마 찾으면 나올 겁니다. 아마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통일교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힐 때 규모가 얼마나 되냐라고 하니까 한 달에 2번 이상 참석하고 헌금을 꼭꼭 하는 사람을 핵심 신도라고 할 때 그다음에 이제 통일교에 뭔가를 갖다 늘 참여하고 할 때 핵심 신도가 19,000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13,000이었다가 11,000으로 떨어졌는데 19,000까지 내가 물려받은 다음에 올라갔다 다시. 그러니까 결국 문선명 총재가 사망에 이르기 직전에는 상당히 몰락의 길을 걸었다가 그 아들이 넘겨받은 다음에 조금 올랐다. 자기의 주장은 그거죠. 그래서 19,00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무위키에 등장하는 숫자의 10분의 1 정도를 보면 돼요. 그러네요. 대충. 1,500만은 넘어간 거고 그럼요. 전 나무위키에 등장하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다. 그거에 그러니까 일본에 60만 하는데 6만 정도를 봐야 되고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30만 하면 한 3만 되지 않을까? 뭐 2, 3만 이렇게 보는 거고.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입니다. 누구를 믿고 어떤 교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문선명 총재 같은 경우 교회를 다녔어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형하고 누나였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교회를 다녔는데 나았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이북에서죠. 평북, 평안북도에서. 그러면서 가족 전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래는 아주 뭐랄까요, 골수 유교 집안입니다. 예. 그때가 뭐 일제 강점기 직후거나 좀 전이니까 그렇죠. 아주 골수 유교 집안인데 온 가족이 교회로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북에서 피난을 내려와 서울서 살 때 문선명 총재는 저기 신림동 옆에 상도동 그다음에 저쪽에 내자동 광화문 쪽에 이런 곳에서 하숙을 하는데 하수집 아줌마가 교회를 아예 세운 신실한 분이셨어요. 그 아주머니 따라서 교회도 나가시고 아주 교회를 갖다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단 쪽에 빠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서울 상도동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쯤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1945년, 46년쯤에 진짜 일이죠. 옛날 얘기네. 네.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이스라엘 수도원 김백문이라는 빠져요. 사람은 그동안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 이단을 총정리해서 책으로 묶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으로부터 많은 이단들이 그 뒤에 손쉽게 기독교 이단을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책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마음에 맞는 거 골랐으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의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통일교라는 걸 만들어 버리죠. 이때부터는 이제 사교로 이제 전환하거나 이단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사교로 이제 전환하는 시작이라고 해야죠. 그럼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정도는? 문선명 총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1935년 자기가 통일교를 뭔가 시작하기 한 10년 전쯤 자기 나이 17살 예수가 찾아오셔가지고 문 총재를 네가 메시아를 좀 맡아줘야겠다. 하나님이 요새 우주와 이 지구촌 문제로 너무 머리가 아프시다. 내가 재림하게 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네가 좀 맡아라.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참 메시아다. 예수님 다음에 온 메시아가 문선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있죠. 신약 있죠. 거기다가 성약을 집어넣어요.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성약의 시대. 하나가 더 붙었어요? 자기가 만든 그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그걸 성경이라고 치고 성약의 시대가 있는데 이 성약의 시대가 끝나야 예수가 오실지 말지 되는데 그 성약의 메시아 지배는 내가 하는 거다. 이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당연히 말했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단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뭐 그러네요. 예수가 자기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교로 이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평에 통일교 성지가 있는데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가평에서부터? 아니라고 봐야죠. 아니에요. 여기저기 떠돌다가 갑자기 통일교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가요. 평양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두 여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분단되기 전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박을룡 그다음에 김성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인데 아예 여성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의 여성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만나서 한번 단판을 짓고 좀 배워야겠다. 그리고 그 여성들을 굴복시켜갖고 그 신도들을 내가 흡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막상 가니까 여성들이 만만치 않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시아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한반도에 한 70명 왔다 갔어요. 그리고 두 여성이 맨 처음엔 서로 이렇게 교분을 나누다가 배척합니다. 어디 와서 남의 자리를 말이야 라고 하면서 배척을 하죠. 그러면서 얻은 게 없는데 그 대신 김성도의 성주파에 가서 김성도하고는 싸웠지만 고기 웬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는데 그게 한학자 지금 총재의 어머니입니다. 한학자 총재 어머니를. 그 친정 집안이 다 거기에 그 이단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고서는 북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독교에서 신고합니다. 이상한 인간이 와갖고 이상한 사교를 퍼뜨린다. 그래서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다가 6.25 전쟁 때 유엔군이 북진하면서 감옥이 부서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출해 나와가지고 서울로 내려와서 이제 통일교를 본격적으로 만드는데 피난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부산에서 만들죠. 그렇게 된 거군요. 예, 부산의 범내골에 아직도 그 성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가평으로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평으로 올라오는데 가평이 성지가 된 거는 거기에 궁전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가끔 용산 한남동 얘기 나오지 않아요? 네, 통일교. 네. 거기는 맨 처음에 문선명 총재가 여기다 통일교 본부를 만들자라고 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라 거기도 성지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이렇게 교세를 급하게 불렸는가? 특히 그 과정에서 크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바가 없어요. 다른 어떤 뭐 이단 사이비로 기독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비해서 큰 소란이 없었고 게다가 사업체도 정식 사업체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것들이 꽤 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야기라면 무지하게 긴데 그래서 194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통일교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1960년대에 통일교에 들어간 사람 중에 아주 상당히 그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 곽보이 씨라고 육사 2기 출신인데다가 그다음에 상당한 엘리트고 영어에 너무나 유창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통일교의 근간을 세우죠. 문선명 씨가 만든 약간 우리가 흔히 나이브하다, 러프하다 뭐 이렇게 뭔가 좀 거친 그런 것들을 다 가다듬으면서 더군다나 육사 출신에다가 군하고도 권력하고도 가깝고 영어 유창하고 하니까 한국과 미국을 드나들면서 상당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1971년에 문선명 총재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한국에서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저런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너무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을 꼬드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기독교 방송에 와서 CBS에 와서 목사님들한테 성지순례 다녀오시라고 돈을 드린다거나 그다음에 장학생들을 모집해갖고 신학생들을 갖다 유혹한다거나 해서 기억이 안 나시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엄청난 무리가 기독교 안에선 벌어졌었군요. 저야 뭐 태어나기도 전 얘기일 테니까. 그걸로 파문당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지금도 상처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동 별 소란 없었잖아요는 아니네요. 60년대에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71년대 미국으로 건너가서 도미합니다. 그래서 간의 수공업을 일굽니다. 근데 미국은 짐작하시겠지만 이게 일손이 부족해요. 더군다나 수공업 같은 거 섬세하게 핸드메이드 같은 건. 그래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물건들을 사다가 팔기도 하고 또 부동산 투자해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구나. 그때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뭔가 좀 미국이 덜했는지 모르지만 부동산 투자를 일찌감치 시작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다시 미국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통일교를 한국교회가 무시한다. 라고 해서 나중에 역진출하는 거죠. 한국으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시켜서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통상 이제 이단 사이비 종교가 많이 쓰는 수법이죠. 외국에서 인정을 다 받고 괜히 유엔에다가 뭐 기부금 낸 다음에 유엔에 인정받았다 그러고 그러는 통일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게 워싱턴 타임즈라고 하는 언론을 인수하고 이러면서 미국 정계 발을 넓히죠. 워싱턴 타임즈예요? 워싱턴 포스트예요? 포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신문사고 이건 워싱턴 타임즈입니다.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짬뽕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언론사도 가지게 되고. 언론사도 가지게 되고. 대학교도 운영하잖아요. 통일교를 혹시 나무위키에 시간 있으면 들어가셔서 한번 세보시면 한 100에서 120개 정도의 사업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룹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미국을 중심으로 했죠. 그다음에 남미와 아프리카로 이제 넓혀 나가고 유럽으로 넓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업 수완이 있는 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그 사업 수완이 게 그냥 갖고는 안 되는데 종교적인 열정으로 맹신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던지니까. 희생하면서 거리에 나가서 장미꽃을 팔아라 그러면 1달러에 뭐 2송이씩 이렇게 갖고 그 수입도 엄청났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 통일교 하면 떠오르는 두드러진 특징이 합동 결혼식. 그러니까 통일교 교주가 뭐 정해준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흔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기독교적 가치를 통해서 세상이 평화롭고 공생하는 그런 것을 얘기할 겁니다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귀의하는. 그렇죠. 근데 통일교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킹덤 오브입니다. 왕국이에요.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니고, 실체하는 왕국이다. 영혼과 영적인 그런 개념을 일단 벗어나서 실제적인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일 국가.
그 통일 국가를 만들려면은 이게 문선명이 예수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사는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라. 그 방법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첫째 국경이에요. 나라가 이미 다 세워져 있어. 그렇지. 네, 그다음에 그렇지. 인종, 부족, 예, 그다음에 남녀 성별의 문제, 예. 또 종교의 차이 예.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하나로 묶는 섞어서 가족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가족이 되면 가족 공동체가 되면 된다. 특히 사이가 나쁜 나라 사람들끼리 결혼을 시켜버려야 돼. 아, 한국과 일본. 그래서 일본 여성과 한국 남자의 결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나중에 뭐 문제가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한일 결혼이. 예.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리스트를 짜가지고 강제로 결혼시키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신도니까 이미 빠져들어 있는. 싫으면 나갔겠구나. 종교에 빠져든 신도니까 예. 위에서 교주님이 시킨다고 하면 뭐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혼들이 숱하게 뭐 수천 쌍씩 계속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고 1970년대에 예. 한국 사람 중에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문선명이었어요. 아니, 그때는 한국이 세계화가 전혀 안 됐어요. 저 기억이 나요. 외국에 나갔더니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미스터 문. 문교에 안다, 다니냐 나 뭐 문 이런 거. 안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뭐 그랬더니 기억이 나요. 지금도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사람 그러면 지금도요? 지금도 문일 거예요. 예, 뭐 두말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계속해서 국제적으로도 알려진 이런 교세를 가지게 됐는데 그러다가 문선명 씨가 2012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교세가 흔들린 건가요? 그때부터 교세가 흔들렸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깨져버렸다. 깨졌다. 깨져버렸다 이런 표현이 정확하죠. 왜냐하면 문선명 씨가 이제 제일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게 육체를 항상 중요시 여겨요. 현실에 의해서 육체.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범죄로부터 왔는데 그게 간음의 범죄로부터 온 것이다.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때 피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혈통과 피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가 사망하면 큰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큰아들은 이미 그때 사망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아들이 제일 유력하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순탄치 않았어요. 왜요? 물려받는 듯 후계자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19,000명이 맞습니다. 뭐 이럴 정도로. 그 아들, 세 번째 아들. 근데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는 친위 세력에 의해서 이거는 돌아가신 문선명 총재는 참 아버지셨고 당신은 메시아 부인으로서 또 다른 메시아 참 어머니셨는데 어머니가 물려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문제. 그 사람이 이제 한학자 총재인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또 4남 7남 모두가 덤벼들기 시작해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어머니파와 그다음에 문형진파, 문현진파 이렇게 해갖고 두 아들과 어머니에서 삼각구도로 지금. 근데 어머니가 일단 넘겨받는 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파문합니다. 아들들을. 그래요. 아들이 14명인데 자녀가 14명인가 그런데 딸들은 여기에 전혀 관여 안 하고 일부 자녀는 도대체 이 종교 안에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뛰쳐나간 것도 있고 자식들이 뛰쳐나간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세 파로 나뉘어서 지금 흘러나오는 많은 정보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다 보니까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빠찡꼬에 뭐 가서 뭐 도박을 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뇌물 비리가 있다든가 뭐 건축 비리가 있다든가 이런 거 횡령 이런 것들이죠. 내부 재부로부터 그러면서 무너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통일교는 권력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는 일본에서의 전직 총리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암살한 범인이 내 불만은 통일교에 빠진 우리 어머니와 집안의 몰락에서 시작됐다. 이러면서 일본이 가장 큰 세력인데 통일교로서는 거기가 압박을 받고 지금 해산 단계에 놓여 있는 거죠. 자, 흐름을 크게 한번 좀 읽어주셨는데 못다한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한 5분 정도 괜찮으세요? 댓글쇼로 가라. 댓글쇼로 잘하시네요. 댓글쇼로 넘어가서 뭐 이게 왜 궁금한 것들 좀 더 풀어보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이제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 오늘 준비해 오신 게 책 한 권이에요. 저한테 대충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하면서 이제 준비해 오신 게 책 한 권이어서 못다한 이야기 조금만 더. 일단
큰 줄기는 말씀을 다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뭐가 궁금하신가요? 제가 궁금한 게 무작위로 여러분 들어온 질문이랑 궁금한 걸 그냥 막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통일교가 우리에게 익숙한 건 통일교라는 교 자체보다도 뭐 리트렌젤스 이런 예. 것들 또 뭐 이렇게 음료수 회사 뭐 이런 거. 그렇죠. 특히 그 리트렌젤스 이 친구들은 예술단 요 친구들은 굉장히 뭡니까? 뭐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활동들 예. 뭐 세계 평화를 알리고 뭐 노래하고 종교색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 참. 요렇게 활동하게 된 거는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궁금을 해요. 일단 한 가지는 분명히 한국 선명회하고는 다릅니다. 문선명의 선명하고 이름이 같아서 그런 거지. 아 선명회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예요? 리트렌젤스와가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하고 자꾸 헷갈리시기도 하는데 선명회는 정말 기독교의 그 소중한 그 어린이 합창단 자산이고요.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은. 저도 헷갈렸네요. 근데 이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선명회는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 문선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리트렌젤스는 별 때문에. 리트렌젤스가 통일교하고 연결된 예술단이고. 왜냐하면 문선명 씨가 국내에서 치열하게 통일교를 확장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기독교의 반대에 부딪혀서 고전할 때 문선명 씨 밑에 2인자로 있던 박보희 씨. 아까 그 엘리트 육사 출신의 영어 정말 잘하는 엘리트. 문선명 씨의 모든 설교도 다 박보희 씨가 통역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분은 육사를 나오고 군인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이미 그때는 통일교에 이제 제대하고 출신해서 활동한 거군요. 그렇죠. 통일교 일찌감치 들어가서 사업도 하면서 활동하고 있었던 셈인 2인자죠. 사실은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합니다. 문선명 씨 설교보다 이 통역이 더 잘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통역 기막히게 잘했어요. 근데 통일교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간의 수공업부터 시작해서 그 약간의 무역업, 부동산 투자는 엄청나게 잘 돼갖고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종교로는 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군은 이미 막 여러 기업, 심지어는 방송사까지, 신문사까지 인수를 해서 커졌는데 종교는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접목시키는 방법들을 갖다 이제 구상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사를 인수한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아까 워싱턴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아닙니다. 워싱턴 타임스를 인수한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이걸 이제 이용해서 통일교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면 뭔가 필요할까 할 때 전쟁의 표, 6.25라는 전쟁의 표 속에서 꽃 피어난 아름다운 소녀들, 한국 소녀들의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 또는 평화를 지향하는 이 울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로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리트렌젤스라고 하는 정말 노래 잘 부르고 뭐 아리따운 아이들을 좀 곱게 잘 훈련시켜서 전 세계를 돌면서 공연을 시작하죠. 잘 먹힙니다 이거. 그러니까 문화 전파 사업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접목하면서 통일교가 부족한 종교적 또는 문화적, 정신적 색채를 갖다 계속 입혀나가는 거죠. 근데 기업은 잘 되니까 뭐 막 굴러가니까 기업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결국 돈이 있으니까 리트렌젤스를 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전 세계에 돌릴 수도 있고. 리트렌젤스를 통일교가 지원하는 거지만 그게 뭐 통일 교인들만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통일 교인들만 들어갔다고 봐야죠. 초기에는. 그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나중에 통일교가 선화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 재단들을 쭉 이제 세우거든요. 그 학교에서 주로 선발한 아이들일 겁니다. 근데 그 통일 교인은 다 아니에요. 선화 예중고 다니는 학생들이. 그래서 아마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웬 이걸 갖다가 추론할 수 있냐면 통일교가 하는 기업에 들어왔을 때 종교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 초창기에는 자기들과 연관된 모든 것의 사람들은 가족들이 다 통일교 집안이 되도록 유도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통일교도가 아닌 경우 리트렌젤스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질문 왜 드렸냐면은 오히려 종교 색채를 좀 빼고 포교하는데 이용하려면 더 그냥 일반적인 느낌을 줘야 되지 않았을까. 캐치프레이즈와 선곡이나 그 전달하는 메시지에서는 살짝 빼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통일교도들이 예전에 많았죠. 특히 중심부에는 초반에는 그랬고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초반에 항상 박보희 씨가 그 리트렌젤스를 데리고 다녔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다만 지금 선화 예중 예고 이쪽은 지금은 교인들이 다니거나 그런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기업들도 통일교 기업들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취업 활동 직장 활동하고 다 그러죠. 기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통일교가 갑자기
외연을 넓히다 보니까 이제는 통제력 자체가 상실돼 있어서 아하. 그 위에서 수익이 적당히 들어오고 그게 통일교에 도움만 된다면 하고 밑에 소속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는 걸로 봐야죠. 자, 그러니까 일단 돈이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통한 포교 활동까지 하면서 하고. 이렇게 교세가 확장이 되던 통일교가 문선명 사망 이후로 가족들끼리 싸우면서 예. 뭐 이런 뭐 비리, 횡령 이런 것들이 툭툭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 예. 한학자 씨가 그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총재가 되는 그 과정도 뭐 굉장히 뭐가 많았겠어요. 내부에서 나름대로 좀 원로급들은 예. 아들들을 좀 나름 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첫 아들은 큰 아들은 그 유명한 탤런트와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탤런트가 나중에 가정폭력에 견디다 못해 집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예. 소송을 걸고 자서전을 냈어요. 그러면 그분은 실명을 말씀해 주셔도 되지 조금 그런가요? 네, 그건 뭐 좀 조금 그런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근데 문선명 큰아들 하면 다 나올 겁니다. 아마. 예. 요새 포털 검색 워낙 잘 돼 있어서. 그 책에 의하면 예를 들면 폭력과 알코올 중독과 마약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참 가정, 참 어머니, 참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문선명 씨도 이혼 경력이 있고요. 그 아들들, 딸들 중에서도 상당 거의 다수라고 하는데 다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참 가정이 못된 거죠. 예,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아마 대개는 누구보다 이 통일교를 이끌어왔고 네. 그걸 설계했고 구축해온 측근들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넘어가는 게 맞냐. 교리상으로는 혈통 어쩌고 하지만 그 교리가 뻥인 건 뭐 서로 짐작을 또 할 수 있는 문제고 측근들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도 부인이 낫겠다. 재벌 체제 믿음직스럽다. 기억하시죠? 총수고 일가로 계속 가다 보면 망해.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 그치. 전문 경영인 체제가 도입돼야 되는데 CEO. 전문 경영인 체제는 어려워요. 혈통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려면 나이 드신 부인을 가운데 놓고 전문 경영인들로 구축하는 것이 나은 거죠. 그런 갈등이 벌어지다가 이번에 통일교회 세계 본부장인 윤모 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2인자 녹화를 한학자 씨를 갖다 애워싸고 있는 비서 실세 그룹의 우두머리였던 거죠. 이제 쫓겨났으니까 횡령 때문에 쫓겨나고 고발당하고 수사받고 구속됐으니까 이젠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 구도 속에서 아들들은 한국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문형진이라는 아들과 문현진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성향이 좀 다릅니다. 한 사람은 그 트럼프식 마가에 폭 빠져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요? 돈은 이미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아버지가 생각했던 통일국가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유엔을 대체할 통일국가 유엔은 국가 간의 연합이잖아요. 협의체. 그게 아니라 유엔 자리에 든든한 통일국가 본부를 만들어야 되는 이것을 향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는 그런 아들이 있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한학자 씨 쪽은 이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어떻게든 세계적인 종교 기업 그룹으로서의 존재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각각의 숙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한학자, 그러니까 이 통일교가 캄보디아에 투자를 해서 이 사업체를 좀 키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뭔가 지금 돈이 오간 게 아닌가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아직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를 했는지 특검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저도 답답한데 그게 한학자 씨의 설계냐. 한학자 씨를 골방에 가둬놓고 그 윤 세계 본부장의 설계냐, 측근들의 설계냐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드러나요. 통일교에서는 그 녀석이 농간을 부린 것이다. 윤 씨가 쫓겨나면서 자기 세를 키우려고 또는 자기 세를 회복하려고 농간을 부린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통일교의 입장인 것이고 윤은 내가 왜라고 하면서 책임을 이제 나누거나 넘기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캄보디아의 특징이 훈센 총리가 엄청나게 수십 년 동안 장기 독재했잖아요. 그렇죠. 아들한테 물려줬죠. 맞습니다. 훈센 총리가 계속 권력을 이어가는 방식은 돈과 권력인데 권력은 아들한테 물려줬으니까 되고 돈은 뭔가 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커미션을 떼야 되거든요. 그게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근데 그 전에 한학자 총재하고 훈센 총리 사이에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유대 관계가 깊습니다. 어. 예, 그쪽에 많은 것을 투자하기도 했고 뭐랄까요 기부금도 많이 냈고 해서 그래서 훈센 총리하고만 연결이 잘 되고 메콩강 부지가 개발되면 통일교도 그 엄청난 건설 자금에서 커미션을 뛸 수 있고 모자라면 대한민국의 해외 원조 자금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꿈꿨던 거죠. 근데 그 꿈을 누가 꿨느냐? 네. 본부장이 총재를 제껴놓고 꿨느냐 아니면 총재가 시켰느냐 이제 이건 아직 특검에서 안 나왔습니다. 서로 좀 떠밀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 받으러 오늘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잠시 후 10시에 말이죠. 그 아까 이야기하던 와중에 일본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지금 이제 캄보디아 이야기하셨고 캄보디아하고도 유대 관계가 깊다. 예. 일본은 통일교인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예. 왜 일본? 뭐 몇십만이라고 따지고 그거야 10분의 1만 적어도 몇만이고 근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몇십만까지 갔던 건 뭐 분명합니다. 그래요. 이것도 아픈 얘기인데 일본의 그 감성, 특히 여성들의 감성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니들은 한국을 침략해서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약탈하고 여성들을 정신대 위안부로 끌고 가고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다. 그 죄를 풀지 않고는 일본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걸 해원이라고 합니다. 원한을 풀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 원한을 푸는 방법을 통일교에 헌신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통일교에서 그렇게 선전했어요. 그렇죠. 이제 감성을 아시겠죠. 거기서 이제 돈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뭐를 위한 헌금 또는 한국의 원한을 풀기 위한 너희들의 죄가를 씻기 위한 헌금. 그다음에 헌금이 이게 그냥 계속 돈으로 내라 그러면 좀 미안하니까 그 상감이라고 하는 그 도자기를 갖다가 도자기를 한국에서 갖고 온 게 있는데 이걸 갖다 얼마에 사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다. 그래서 그 김건희 씨의 어머니 쪽하고 통일교가 맨 처음에 연결된 게 싸구려 도자기를 대량으로 일본으로 무역을 통해서 수출 수입하는 그 관계에서 맺어진 겁니다. 그래요? 통일교의 일본 책임자와 최은순 씨하고 주로 그 여주 이천 쪽에 기반이 있는 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통일교와의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자기를 일본의 그 가정에 다 하나씩 갖다 놓도록 이렇게 계속 이제 거기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고 아베 총리가 이제 그 암살범의 어머니 사제 총기로 이렇게 암살됐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때 잘 기억해 보시면은 그 암살범이 총기 만들어서 쏜 그 암살범이 우리 어머니가 통일교에 너무 빠져갖고 집안에 있는 돈 다 갖다 바치고 근데 왜 아베 총리를 쐈느냐 했더니 이제 아베 총리가 통일교를 많이 지원했다면서요. 그것은 이제 일본은 정치가들이 대대로 세습입니다. 되게 지역구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맞아요. 아베 총리의 집안 그 윗대부터 일본의 자민당이 보수 정권을 갖다 유지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일본 공산당이에요. 일본 공산당이 1960년대 70년대에 엄청 세가 셌습니다. 그걸 짓눌러 버려야 되는데 이를 짓누르기 위해서는 이제 뭐 저 자민당 정권만으로는 잘 안 되니까 외부 힘을 동원하는데 거기에 통일교가 딱이죠. 왜냐하면 승공, 반공 이걸 갖다 앞세우고 있으니까 통일교를 이용해서 계속 세계 반공 대회를 열고 하면서 일본 공산당을 누릅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그 윗대부터 시작해서 아베 총리 계속 내려오면서 이어졌구나. 통일교와 깊은 관련을 갖고 맨날 행사만 있으면 아베 총리는 꼭 가죠. 그러니까 이제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 사건이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많은 궁금증이 가장 쏠려 있는 곳 합동 결혼식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결혼 아까 대충 설명은 하셨어요. 근데 워낙 이 통일교의 큰 특징으로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는 게 합동 결혼식이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교인들끼리 너랑 결혼해. 그 생전 처음 보는 사람끼리 그럼 저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가능한 한 원수진 나라끼리 이렇게 남녀를 섞어 가지고 저렇게 하고 이제 리스트가 가고 뭐 준비 작업 같은 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각 나라에서 이제 서울로 와야죠. 맨 처음에는 주로 서울운동장이라고 지금 종합운동장. 동대문. 동대문 DDP인가요? 뭐. 그 자리. 그 야구장 있는 거요? 야구장 있던 거. 그 자리에서 많이 했고 장충체육관에서 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열리고 막 그러면서 왜냐하면 저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뭐 이런 쪽으로는 서로 원수진 나라와 사이 나쁜 나라의 남녀를 가정으로 묶었어. 예. 그게 참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면 일단은 성공을 시작되는 거죠. 세계 평화는 시작된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뭘로 갖겠어요? 양쪽 나라 다. 양쪽 나라 다 갖거나 안 가졌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가 이미 화해했으니까 결혼해서. 그렇죠. 그 다음 세대가 또 태어난다면 손주까지 가면.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각 나라의 국가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 부족의 정체성 같은 게 희미해지는 거죠. 그 경계를 넘어서 통일교가 하나로 묶어내겠다. 이제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환상이라고 할지 망상이라고 할지 이건 뭐 둘째치고. 그래서 킹덤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게 킹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례는 다 통일교가 썼으니까. 그러면 뭐 그분들 자유니까 결혼할 수 있는데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얼굴 처음 보고 너랑 결혼하시오 해가지고 결혼해서 다 잘 살아요. 그럴 리가 없죠. 연애를 하고 결혼해도 안 되는데. 연애 결혼하고 해도 아이고 트러블이 나는.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문화와 풍속이 안 맞는 각각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만났다.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신 세계가 그래도 통일계에 완전히 빠져갖고 있으면 그나마 조금은 되는데. 아니, 빠져도 쉽지 않아요. 그래? 일단 언어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 믿음이 부족하고 많네. 알았어. 아니 언어가 안 통하는데 아무리 종교적으로 언어는 당연히 안 통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엄청나게 열성적이고 진짜 맹정하다시피 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을 묶어야 돼. 숫자가 안 맞아요. 그 정도의 통일교에 맹신하고 있는 신도들을 한국 남자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도 여성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가 못 간 농촌촌각들을 모으기 시작해. 왜냐하면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이 5,000쌍이 목표인데 5,000쌍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치. 5,000명을 갖던 한국 남자가 한 3,000명은 데려와야 된다.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수천 명이 날라올 리는 없고. 그쵸. 그러다 보면 이제 장가 못 간 농촌 총각들을 살살 유도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보면 일본 여성은 정말 통일교라는 거 하나만 믿고 왔는데 남편은 나 통일교 안 믿어라고 하고 술 주정하거나 때리거나 이제 갈등이 심해지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 통일교 여성들의 자기의 통일교에 의한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혼인 무효 소송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일본 법원이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이 통일교에 의한 이 결혼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거의 일본 여성들이 다 승소해서 지금 원상태에 돌아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싸움과 갈등, 거기에 대개 폭력, 가출, 그다음에 뭐 통일교는 또 이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어도 또 이 여성들은 못하고 견디려고 그래요. 이 아픈 현실들이 교리적으로는 이혼이 안 돼요? 교리로는 안 됩니다. 뭐 물론 교주 집안은 많이 했지만 교주 집안은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 그 폐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합동 결혼식 하는 거 뭐 자기 마음이지만 정말 잘 살까라는 부분에서 잘 못 사는 깨지는 케이스들이 많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오명을 안고 좀 이해 불가능한 영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세를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된 거죠. 문선명 총재의 특이한 경력이 있는데 북한 감옥에도 갇혀봤고 그다음에 일본 감옥에도 갇혀봤습니다. 일본에도요? 왜냐하면 항일운동과 연관돼 있다. 항일운동 하던 사람들을 붙잡아다 신문해갖고 너 누구랑 같이 있어서 누구랑 같이 만났어 이런 거 쭉 하다 보니까 비슷한 이름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이제 잡혀 들어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감옥에도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안에 이런저런 통일교 내부의 문제들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 감옥에도 갔습니다. 미국 기업에서의 탈세라든가 횡령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기 뭐 이런 것들도 고발이 된 적이 있고. 결국 4개국의 감옥을 다 경험해봤네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면은 나 항일운동하다가 일본 감옥에 갔었어라고 하고 일본에 가면 나 북한 감옥에 갔었어. 난 진짜 반공운동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미국 감옥 갔다 온 거는 이제 또 한국에서 뭐 미국에서 탄압도 많이 받았다. 한국 감옥 갔던 거는 또 이쪽 갔다. 이걸 돌려 쓰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그 입지를 확보해 갖고 결국은 그런 국제적인 배경이 통일을 끌고 가는 제일 큰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약간의 한국에 대한 죄책감 같은 감성을 건드려서 걷어들이는 돈.
한국으로 일본에서 들어오는 헌금이 통일교 헌금이 1조라는 얘기도 있고 7천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훨씬 더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뭐 중간 잡아서 1조라고 치면 일본에서 통일교 헌금이 결국 한국으로 들어오고 일본에도 통일교의 일본 재산이 다 묶이거든요.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완전히 묶이기 전에 돈을 한국에 갖다 놓든지 캄보디아에 갖다 놓든지 갖다 놔야 될 건데 결국 명확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지만 5, 6, 7, 8월에 걸쳐서 벌어진 일본 통일교의 최대 사업이 한국 방문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아예 돈을 들고 들어오나? 그런 얘기까지. 이런 추론을 할 수밖에. 왜냐하면 은행 계좌 같은 건 다 묶였으니까 벌써.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잠시 후 이제 검찰 특검에 출석하는 그렇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요 이제 사건을 계기로 요 일을 계기로 도대체 이 종교는 뭐 하는 종교인가, 어떤 종교인가, 어떻게 이렇게 또 사업체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합동 결혼식도 하고 교세를 늘려왔고 또 지금의 이 혐의들은 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만 더. 예. 그래서 갖고 있는 돈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동원해 주겠다는 이 유혹에 정치권이 항상 손을 갖다 덥석 잡으면서 슬그머니 뒷거래를 하는 이것이 끊어져야 돼요. 일단. 당연하죠. 그거는 뭐. 근데 이번에 특검에서 그런 흔적들이 좀 많이 발견되어서 다시는 종교와 정치에 부당한 유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혹시 저기 보이세요? 저쪽에 우리 꿀단지들 쭉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글? 너무 멀죠. 너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러면 외국 나가는데 꿀단지들 많이 만나 뵀습니다. 호주 다녀오셨다고. 거기 가서도 많이 뵈셨고 응원을 전해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 두 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얀님, 영어로 하얀 쓰시면 잘 들었어요 하셨는데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파팜님. 파팜님께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저 뉴스쇼.cbs gmail로 저 파팝입니다 하면서 번호 주셔야 돼요. 커피 쿠폰 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재밌게. 근데 내가 이 원고를 왜 정리했을까요? 보지도 않는데. 참. 나중에 차분히 읽어볼게요. 이 책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규현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손. 이거 하는군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